평생 정치하는 정당인들 간의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장이었거든요. 네. 공통의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 이준석, 장해찬의 공통의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한동훈을 막아라. 왜 우리까지 껴? 아니 나랑 이준석 대표도 그런 입장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된다. 한동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공통의 목표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저걸 보고 약간 두렵겠네. 붕괴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찬이는 또 되게 저래봤자야 뭐 소용없어 이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한동훈 좀 얕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대구에 묶여 있으니까 저기 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구포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 많이 조롱해서 죄송합니다만 조롱하던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 버스 타고 300명씩 와가지고 그거 싹 쓸어간대요. 막 팔아주고. 근데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30명씩 앉아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선거는 기세인데 처음에 이제 그래도 뭐 국민의힘 찍어야지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네. 와가지고 시장에 한번 쫙 쓸고 가.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많이 팔아주니 좋더라. AI 이거 귀에 들어오겠냐고 사람들한테. AI가 뭔데? 야, 그래도 아들 싹둑하고 괜찮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세가 그런 식으로 막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너무 중앙 정치적 해석이고 실제 동네에서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구포시장의 매출이 정말 많이 있다고 늘었다는 하더라고요. 얘기를 진짜. 들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쉼터도 만들었잖아요. 쉼터 만들어서 참 좋은 포인트. 네. 그럼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고를 선관위에서 받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박홍배 의원께서 최근에 그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좀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더 싫잖아요, 솔직히. 방금 방송사에 들어올 게 더 싫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만 지금 아니 그래서 또 전에 누나는 몰라. 예. 서문시장에 가보면 예. 그 김부겸 후보 찍겠다는 사람들도 막상 가게에 한동훈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서문시장 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 추경호 후보가 왔을 때는 장사가 잘 되진 않는데 시끄럽대 막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서문시장에서 장동혁 꼴 좋다 이런 영상들이 막 나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왔을 때는 그 지지자분들이 와서 러쉬를 해주고 간대요. 수건 사주고 국수 매출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지는 그 실제 기층 민심의 파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유권자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유권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좋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님 그 지지자분들 계속 조롱하고 뭐 자세를 바꾸네. 그런 거 진짜 죄송합니다. 프리무동하다. 죄송하고요. 우리 한동훈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네, 우리 한동훈 대표님 동정이라고 지지자분들 그래요. 뭐 제가 죄송하고요. 그렇게 자꾸 돈 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막 무슨 한 달이라고 부르더니 무슨. 제가 한 달이라는 말 이거 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말로 가게를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분들이라고 할까 그 팬덤분들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논평을 할 때 그게 그 정치인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좌충우돌하시면 오히려 본인 지지하시는 후보 떨어뜨리는 낙선운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인터넷이랑 다르더라고. 이런 논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덤 조련에 성공을 했어.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그 얘기 나오신 시장도 막 누구는 뭐 한동훈을 싫어하네 그래갖고 막 그런 거 명단 같은 거 돌리다가 논란이 딱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갖고 거기 가 직접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구포 상인 여러분들을 똑같이 좋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얘기하신 유사 선거사무실 문제도 그것도 결국 팬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거에 이제 점점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걸 좀 조직화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컨트롤이 되게끔 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직접 선출직에 나가고 선거를 뛴 적이 없잖아요. 뭐 당내 선거 같은 걸 빼면. 그러니까 이런 게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시작을 하고
하고 나서 처음에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선거 날이 다가워져 가면서 뭔가 좀 정리되는 수준이 됐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팬덤의 화력이 뭐 강한 건 사실이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도보다 하정우 후보가 너무 후보로서 역량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기세를 잡았던 건 하정우 수석이잖아요. 여론조사에 계속 1등하고 막 38% 나오고 40% 나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선출직으로 나와가지고 상대한테 뭔가 하고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너무 아마추어리즘한 모습만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자기 캠프에서도 그걸 아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보물에 자기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고 껴안고 있는 전재수 장관님 얼굴만 나온 건데 하나도 안 거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일부러 시계는 뭐 안 차셨는데 하나도 안 안 나온 건 차셨던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건 있지만 그거가 가지고 될 게 아니죠. 왜냐면 이미 본인께서 말아먹은 거는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더 치고 나가는 논평이 아니 치고 나가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더 숨는 선거운동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어렵다라고 보고 그 지지율이 결국 뭐 넘어간 게 아닌가. 뭐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야 뭐 사람들의 비호감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하죠.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하원기 저거 오징어같이 생겨가지고 막 말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시장 가서는 이제 막 그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방금 말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좀 잘해주셔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친한 게 저는- 아니에요. 사실 변호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예. 왜 이렇게 비판을 안 하세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어색하게 놀랐는데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들어오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사고 났나? 아, 들킨 거? 저는 하여튼 얘기를 할게요. 박민식 후보랑 이제 한동훈 후보가 둘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보수의 파일을 나눠 먹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금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하정우 후보의 지지도 일부 한동훈 후보가 가져간 형태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초반부터 선거 캠페인 전략이 중도 확장적이라기보다는 정영근 이런 사람을 인선을 하면서 강성 보수 쪽의 표심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저나 이제 중앙에서 논평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하던 좋은 정치와 이게 전혀 맞닿지 않는 인선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 근데 이분이 기소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이제 후원회장 그만두시려나 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추가해서 공동 후원회장 형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전에 선거하셨던 분이고 2008년까지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당선이 됐던 사람이 박민식 상대방 후보예요. 그 이분이 지역에서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때부터 박민식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이 수치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서로 파일을 나눠 갖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찾아뵙겠다 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중도 확장을 해서 1등을 하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보수 안에서 누가 적자인가 그 지역에서 싸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멀리 보았을 때 이런 선거 캠페인 전략은 부산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좀 마이너스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박민식 캠프에서 왜 자꾸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려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만 하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당에서 제명이 된 분이잖아요. 본인은 당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당선이 되면은 그냥 뭐 꽃가마 타고서는 당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이미 징계가 나간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 취소 같은 거 소송 같은 것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당 안에서는요. 처음에 이제는 뭐 단일화 얘기 안 하겠지만 지역에서 박민식과 한동훈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분들이 그 박민식을 지지했었던 분들도 한동훈에게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고 한동훈이 지지했던 분도 박민식에게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간 기름과 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에서는 아직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의 비토하는 정서가 굉장히 커서 만약에 원내로 진입한다라고 해도 과연 이것을 우리 당원들께서 받아들여 주실지는 좀 의문이고 그리고 본인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인선했던 것은 어디까지도 저는 계속 꼬리표를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좋은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난처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